오늘은 지금 서울 사대문 한복판에서 대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봤더니 좋긴 좋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던 우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이 생긴 듯한 느낌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그마치 800억 원짜리 거대한 인도가 생겼다는 느낌 들긴 합니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광화문 앞에 월대라는 게 있었나 없었나 대해서. 기록상으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월대라는 게 없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광화문 광장이 완전히 완성이 돼서 이제 개장을 하고, 이제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사이에 있는 광화문 앞 월대보건공사에 막 이제 문화재청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인 공사에 앞서서 시굴 작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옛 궁궐 복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복궁이요. 복원된 경복궁 속에 온갖 시대가 뒤엉켜 흐른다. 이 시대 저 시대가 다 뒤엉켜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화문 광장 개장에 맞춰 점검해보는 경복궁 복원 이야기입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한양을 수도로 정한 이래 자그마치 630년 만에 궁궐 앞 공간의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허벌판이었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육조거리라는 게. 가끔씩 임금이 행차할 때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권위의 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육조거리가 이제 시민들이 머물면서 여가를 즐기는 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 22일 이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 정문 광화문 앞에 있던 월대 시굴 작업이 개시됐습니다.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사대문 안쪽의 역사 복원 작업이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갔죠. 1980년대에 입안됐던 이 역사 복원 작업이 미흡한 점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과 20세기까지 이 공간을 메꿨던 이 땅의 역사 사이에 충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치아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4년에 제정된 헌장입니다. 각종 역사적인 기념물과 사적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 헌장입니다. 수백 세대에 걸쳐 내려온 역사적인 기념물을 보존해서 이를 후대에 물려줄 인류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나라 안의 국내법이 아니니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적인 헌장 안에 구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복원은 멈춰야 한다.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복원은 멈춰야 한다. 땅을 파봐서 더 이상 알 도리가 없으면 추측을 해서 이렇겠지 하고 복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원을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신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또한 법령과 선언으로 베네치아 헌장의 정신을 따르고 있죠. 2020년에 문화재청이 기존에 있던 헌장을 개선을 해서 새로운 문화유산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문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킨다. 그리고 이 베네치아 헌장과 동일하게 다음 세대에 이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주고자 함이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대해서 이 두 헌장만큼 명쾌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 현재 진행 중인 복원 작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복궁 영건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1860년대에 경복궁 폐허가 됐던 경복궁을 중건을 하면서 그때 관리들이 기록했던 기록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궁, 경복궁의 방향을 다들 임좌, 그러니까 북서쪽을 등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였다.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대원군의 지시로 안명호라는 직관이 방향을 딱 재보니까 주춧돌들을 가지고 교태전 이하 모든 건물의 옛 주춧돌 및 광화문은 모두 자좌, 즉 정남향이었으며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 영건일기라는 기록물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복궁을 중건할 때 흥선대원군이 고용했던 직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안명호라는 직관이 이 지엄하신 대원군 분부로 옛 주춧돌들을 기준으로 방위를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건물들 가운데 있는 큰 건물들이 정남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까지 이 궁궐이 임좌 그러니까 남동향이라고 쭉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임진왜란 후에 생긴 착각이라고 이 직관이 대원군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합니다. 임진왜란 후에 모든 건물을 다 불탔으니까 이렇게 방위를 재볼 선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우리의 법궁 경복궁은 모두 북서쪽을 등지고 있는 남동향이겠거니.' 하고 착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재보니까 지금 교태전부터 근정전까지 광화문까지 모두 정남향이라는 겁니다. 제왕이 바라보는 방향을 정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경복궁 복원 과정에서 현대 과학으로 측정을 해 보니 경복궁의 중심 건물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정남이 아니라 이 직관이 말했던 것처럼 남동향도 아니고 남서향임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광화문도 남서향입니다. 이게 이 직관이 잘못 측정을 한 건지 혹은 제왕적인 권력을 꿈꾸는 대원군 앞에서 알아서 거짓말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흥선대원군 시대의 이 경복궁 중건은 정남향이라는 믿음 하에 진행이 됐고 완료가 됐죠. 이 궁궐 중심을 따라서 그 앞에 관하 거리를 조성을 해야겠죠. 이 축을 따라서 쭉 짓고 있는데 보니까 방향이 점점 엇나가는 겁니다. 정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조고리 중간쯤에서 방향을 살짝 정남으로 꺾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거리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종로거리와 만날 때에는 정남향으로 바로잡힙니다. 그 말은 육조거리, 요즘의 세종대로는 애시당초 휘어져서 건설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식민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했던 일본이 새로운 총독부 청사를 계획을 하는데 그 입지를 경복궁으로 정합니다. 거기에 자기네 청사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죠. 그때 이와이 초자부로라는 총독부 건축과장이 측정을 해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화문통 도로가 활처럼 굽어져 있다. 이건 어떤 미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1926년 어떤 잡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이라는 잡지인데 이 기사의 제목은 총독부 신청사 계획 및 실시에 대해서입니다.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후지오카 추이치라는 사람입니다. 경복궁 건축 출장 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화문통이 히라가나 쿠자처럼 휘어 있다. 쿠라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저쪽에 보실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굽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1926년 조선과 건축이라는 잡지에서 이 총독부 청사 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증언, 저런 측정을 통해 보면은 그 옛날 이 육조거리, 세종대로는 확실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개장한 광화문 광장은 어떨까요? 총독부가 만든 도로보다 더 정확하게 정남향 직선 광장입니다. 남서에서 정남으로 휘었던 옛 도로 형태는 완전히 파괴되고 명쾌하게 식민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보고는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서울에 사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 광화문 광장을 꼭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쯤에서 광화문 쪽을 바라보십시오. 그 뒤로 넘어서 흥례문과 근정문과
근정전이 똑바로 보인다면 옛날 겸응과 다른 겁니다. 그 옛날 우리들이 광화문을 칸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 우리들 눈에는 이 근정전과 근정문 그리고 흙례물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자리를 움직이면 다 보입니다. 직선이 돼 버렸습니다. 총독부가 만든 그 직선 도로보다 더 직선적으로 역사의 복원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광화문 광장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경복궁 복원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 경복궁 복원 사업은 역사가 참 깁니다. 1984 년에 자그마치 1984 년에 기본 방침이 나왔죠. 그리고 이 완료 시점, 예정된 완료 시점은 2045 년입니다. 앞으로 23 년을 더 있어야 됩니다. 자그마치 61 년이 예정돼 있는 대역사죠. 그리고 이 경복궁의 복원 기준 연대는 1888 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흥선대원군이 시작한 경복궁 중건 공사가 완료된 해입니다. 가장 경복궁이 번창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경복궁을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옛날 복원 기준되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1907 년에 대한제국이 만든 북궐도형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실측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복궁 연건 일기라는 하루하루의 일기 기록책이 있습니다. 1901 년부터 1907년 사이에 만든 궁궐지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일제 때 식민시대 때 만든 조선 고적 도보라는 사진 및 설명이 곁들여진 그런 큰 전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던 유리 건판 사진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숫자로는 자료가 굉장히 풍부해 보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평면도가 대부분입니다. 평면도입니다. 이 땅 대지 위에 건물이 가로 세로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사이즈가 되고 둘레는 얼마 든다. 이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 평면도가 대부분입니다. 이 조선 고적 도부에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건판 사진도 있죠. 이런 여기에 찍혀 있는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형태가 어땠는지, 속은 어땠는지 구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내놓은 혹은 용역을 주어서 받아본 보고서에는 이 경복궁 복원계획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초석은 장초석으로 만들고 하부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구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이라는 단어가 숱하게 나옵니다. 추정 복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네치아 헌장 기억나십니까?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복원은 멈춰야 한다. 이 베네치아 헌장의 규정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헌장,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작업이 경복궁 국내에서 벌어졌었고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진행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복궁 복원은 이런 본질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정에 의존하더라도 문화재청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즐겨 찾는 경회로가 있습니다. 경회로는 원래 동서남북으로 이 연못과 경회로 건물을 포함해서 이 두 구조물이 동서남북으로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때 이 담장이 철거됐죠. 2004 년에 문화재청이 이 담장들을 포함해서 경회로를 복원합니다. 그런데 담장 중에서 동쪽과 북쪽 담장만 복원합니다. 사진까지 남아 있어서 충분하게 원형 복원이 가능했지만 관람객 관람 편의가 이유였습니다. 현대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 남쪽과 서쪽 담장은
복원하지 않은 겁니다. 또 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들어가면 바로 흥례문이 나옵니다. 그 사이 서쪽으로 그쪽 서쪽 구석에 내사복이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궁중 말을 관리하는 관리소입니다. 관리하는 마구간도 있었죠. 해방 직후의 항공 사진을 보면은 이 자리에 총독부 부속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박물관을 해체하고 내복실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엄두가 나지 않겠죠. 또 하나 더 이 사진을 보십시오. 경복궁 동쪽의 건축문 옆에는 1915년 총독부의 시정, 총독부가 자기네가 정치를 시작했다는 그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열었거든요. 그때 만든 총독부 박물관 부속 건물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은 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로 사용 중입니다. 이들은 어떡할 건가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철거 복원을 할 건가요? 현대 대한민국의 편을 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할 건가요? 1907년 통감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구조물이 창경궁에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창경궁 식물원입니다. 이 식물원과 동물원이 들어감으로써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식물원을 문화재청이 이번에 복원을 했습니다. 1907년에 시기는 1907년이고 만든 주체는 통감부였고요. 또 덕수궁 앞에 덕숭 정문인 대한문 앞에 월대가 있었는데 이 또한 일제때 없어졌죠. 이 월대를 또 복원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 이름이 복원이 아닙니다. 재현입니다.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 사진에 또 있었던 나와 찍혀 있는 이 월대를 그 원래 규모보다 축소해서 복원이 아닌 축소 재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과연 뭘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통감부가 만든 식물원을 복원을 했으며 총독부가 만들었던 총독부 박물관 부속 건물은 대한민국의 관청이 사용하고 있고 총독부에서 사라졌던 궁중 말 관리소는 사라지고 복원되지 않고 있는 건지 기준이 무엇인지 편의가 기준인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월대 이야기입니다. 이 월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이 위에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월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지난 8월 22일에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화문 월대가. 여기는 지금과 말씀드렸던 문제가 종합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1431년 음력 3월 29일 월대를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농번기였기 때문에 농번기는 춘분부터 추분 사이입니다. 그 약 6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월대를 만들지 말라고 명을 내리죠. 그런데 이 명을 내리고 20일이 안 돼서 광화문이 완성이 됩니다. 월대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세종이 명을 하고 119년이 지납니다. 1550년에 제작된 비변사 계회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육조거리에 있던 비변사라는 관청의 관원들이 파티를 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경복궁과 육조거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광화문 앞에 월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은 있지만 뺄 거 빼지 않고 넣을 거 다 넣은 그런 그림인데 이 월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42년 뒤에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보면 월대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모두 폐허가 됐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림에는 월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해서 역사상 광화문 월대가 처음 등장한 날은 정확하게 1866년 음력 3월 3일입니다. 경복궁 영건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바로 이날 월대가 완공이 됐다고요. 2011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경복궁 발굴 조사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향후 선대 유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월대에 대해서요. 그 추가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고종시대 이전의 월대 유적이 파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월대 복원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경복궁의 복원 기준 연대가 고종시대인 1888년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고궁박물관 자리에 있던 내복시, 경복궁 관리소로 사용 중인 총독부 박물관 부속 건물, 그리고 미완의 경회로 담장, 그리고 이 월대 뭐가 다릅니까? 이미 광화문 앞 도로는 Y자형으로 선형이 변형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대 주변에는 각종 공사 장비와 바닥에 깔 박석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월대는 고종시대 이전의 월대 흔적이 나오든 말든 이대로 복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추정 복원 금지라는 베네치아 헌장의 정신과 원래 모습과 가치를 그대로 복원한다는 대한민국 문화유산 헌장의 정신을 기준으로 경복궁을 포함한 이 광화문 권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복원 현장을 짚어본 이야기였습니다. 박종일의 땅 역사.